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방송 강사TV 박정아, 박윤진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그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방송한 적 있었잖아요. 네.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저희 회사에 가장 문의도 많고 회사에서 문제도 많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디테일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장 강사님이 기업에서 강의하실 때 강사 양성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네. 기대되시죠? 네. 정화 강사님, 성희롱이 뭘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나를 성적으로 농락하는 거? 농락하는 네. 맞나요? 맞습니다. 오. 네, 잘 이해하셨고요. 네. 이제는 사실 성희롱이라고 하면은 모르시는 분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확한 정의를 보자면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 수치심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수치심, 굴욕감 이런 단어를 평소에 좀 잘 쓰나요? 안 쓰죠. 저도요. 네. 성희롱 예방 교육 할 때 말고는 잘 안 쓰는 단어이기는 그쵸. 합니다. 성희롱을 당한 사람이 굴욕감이나 수치심 같은 것들을 좀 느껴야 성희롱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수치심이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네. 이 수치심이라는 게요, 타인이 나를 보고 부끄럽다고 느끼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부끄럽다고 느끼는 마음일까요?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그렇다면 수치심이라는 것은 성희롱을 당한 사람이 느껴야 되는 감정일까요? 성희롱을 한 사람이 느껴야 되는 감정일까요? 당한 사람.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의 가장 큰 폐허입니다. 그래요? 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성희롱이나 또는 어떤 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 이런 사실 어디 알려지면 어디 나가서 결혼도 못하고 회사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는데도 신고하지 마라. 네, 숨기고요. 네. 근데 사실 자기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다고 느껴야 되는 것은 가해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다고 느꼈다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1, 2년 전부터는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을 굴욕감, 수치심, 혐오가 이러한 단어보다는 성적인 불편감이나 성가심을 주는 것이라고 개요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상대방한테 아무 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막 상대방이 그런 말은 되게 불편하다 이야기를 하고 신고도 하고 네. 그리고 신고를 당한 사람은 나 그러려고 한 거 아니다 막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네.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언행이 상대방한테 성적인 불편감을 줄 수 있는지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희롱은 사실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죠. 근데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모르고 성희롱 하면 안 돼요. 이런 교육이라고만 인식하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희롱은 성희롱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배워야 하는 내용들, 알아야 하는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는 교육이고요. 직장 내 성희롱을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사업주의 의무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정의하자면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 같이 일하는 근로자들끼리 직장 내 나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이나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여 그것을 사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그것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네. 평생 마른 몸을 가진 A씨가 있었고요. 덩치도 좋고 팔뚝이 두꺼운 B씨가 있어요. A씨는 항상 B씨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아우 진짜 운동 열심히 하나 봐. 어쩜 팔뚝이 이렇게 두껍고 탄탄하고 좋아. 라면서 칭찬을 하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B씨도 칭찬 이어서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건데요. B씨의 팔뚝을 터치하고 주무르는 상황, 이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얘기만 들었을 때 A씨는 성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팔뚝을 만졌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그냥 부러워서 과장된 터치가 그냥 한 번 있었다? 그렇죠. 사심 없이 그냥 칭찬하면서 네. 만졌다라고 느껴지죠. 그럼 B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네. B씨는 평생 팔뚝이 두꺼워서 씨름 선수를 하라는 등 또는 투포화 선수를 하면 어떻겠냐는 등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거예요. 저예요. 정말요? 네. 예전에 네. 팔 되게 두꺼워서 네. 사람들이 갑옷 입었냐고.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되게 트라우마처럼 있었는데 튼튼하다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여기서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요. 근데 남들은 칭찬이라 생각하는 칭찬을 B씨한테는 불편감, 솔직히 옛날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싫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원치 않는 칭찬을 매번 듣고
어느 순간 터치까지 오게 되니까 너무 성적인 불편감을 느껴요.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A씨는 성희롱을 했다라고 동의가 되시는 건가요?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A씨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죠. 만지거나 뭐 터치를 했고 팔을 이렇게 치우는 등의 불편감을 표시했으나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 신고가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을 알 리가 없죠. B씨가 어떤 마음으로 신고를 한지 모르는 A씨는 억울하다면서 호소를 합니다. 정말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진짜 부럽고 너무 칭찬해주고 싶고 그리고 둘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계속 보이니까 칭찬해주고 싶었던 건데 저 사람이 나를 회사에서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신고한 거 아니냐,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냐 라면서 일을 크게 만들고 다니죠. 뭔가 상황을 들으니까 B씨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뭐 A씨도 저렇게 오바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저 사람이 정말 성적인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 팔뚝을 만진 건 아닐 거야 라는 생각도 좀 드시기도 할 거예요. 네, 맞아요. 이러한 A씨의 말이 바로 가해자의 의도라고 합니다. 가해자의 의도라는 것은 쉽게 이런 경우들이 많죠. 제가 성적인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 만지려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 딸 같아서 그랬어요. 우리 남동생 같아서 한번 쓰다듬어 준 거예요. 라는 게 가해자의 의도인데요. 어떻게 동의되시나요? 절대 동의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A씨의 의도가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희롱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의도를 거의 반영하지 않고요. 피해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사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관적인 관점이니까 그 와중에 억울한 가해자가 나오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사건 조사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서 A씨는 B씨가 직장에서 자신을 이기기 위했다. 그래서 날 신고한 거다. 라면서 허위 사실을 막 유포하고 다니죠. 나만 억울한 상황이다. 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거다. 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를 더 붙이죠. 사실 B씨는 팔뚝이 잘 드러나는 옷을 맨날 입고 다니는 게 칭찬해달라고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만을 쏟아내죠. 이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럽죠. 팽팽하고 당황스럽지 않나요? 네. 그렇죠. 제 친척 오빠 얘기 잠깐 드리면 10,000원 지하철을 네네. 타잖아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볼 때 이 위치가 항상 여성의 가슴 쪽에 가는 경우가 있어서 지하철이 이제 급정거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이구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때부터 친척 오빠가 10,000원 지하철 안에서는 하나의 습관이 생겼대요. 어떻게 해요? 손머리. 뭐?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만들지 않으려는 그런 행동으로. 그러니까 뭐 남자분들도 되게 조심을 좀 하게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보통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 남성분들 손 보면은 팔짱 이렇게 끼고 있는다거나 좀 키 크신 분들은 두 손 이렇게 높게 들어 손잡이를 잡곤 하거든요. 불편하게 왜 이러고 다니실까요? 방금 친척 오빠처럼 억울한 피해 가해자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자, 이렇게 A씨의 이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피해가 생겼어요. 바로 2차 피해가 생깁니다. A씨가 B씨의 불편감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사과하는 행동을 보였다면 어땠을까요? 뭔가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우선 사과를 했다면 원만히 잘 해결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최초에 이렇게 팔을 치운다라는 제스처를 봤다면 터치가 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저는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보다는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을 더 많이 설명합니다. 그것도 방금 이야기했던 이렇게 억울한 가해자가 생기지 않는 방법이요. 외부에서 노력하는 나의 모습처럼 직장 내에서도 상대방에게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노력해주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노력을 했을 때 교육적으로 말하는 정말 바람직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네. 다름을 인정하자라는 문구는 많이 보셨죠? 나는 이 문구처럼 타인을 잘 인정하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면서 나의 행동을 인식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저의 성희롱 예방 교육의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같은 말이라도 행동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 다르잖아요. 네.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다른 사람보다 분명히 더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나랑 다르다고 해서 뭐 너는 뭐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 없는 것 같고요. 타인의 언행에 왜 그러냐 하면서 잔소리나 피드백을 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나랑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타인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혹시
나는 이럴 때 이런 것들이 궁금했다. 혹은 나는 이럴 때는 다르게 생각을 한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사TV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